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추출에 대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균형 추출과 불균형 추출이라는 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잘 다져진 커피 퍽이 있습니다. 실제 내부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이제 물이 차겠죠? 여기 물이 꽉 차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압력으로 쭉 누르게 돼요.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이 물이 고르게 쭉 나오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 원인에 의해서 밀도차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물은 당연히 밀도가 낮은 쪽, 흐르기 조금 편한 쪽으로 흐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밀도가 낮다면 이쪽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스파웃이 달려있는 포터필터로는 그거를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자세히 보고 있으면 색감 같은 것들의 차이가 나긴 해요. 근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바텀 미스를 사용을 하셔야 실제 나오는 양상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채널링이 심하게 난 커피는 뭐 한쪽에서 커피가 빵 터지는 게 눈에 보여요. 거기서 조금 연한 갈색, 노란 빛깔의 커피가 쏟아지고 다른 쪽에서는 조금 진한 갈색의 커피가 그제서야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에서 나온 이상적인 형태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이 가장자리부터 보통 커피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가장자리부터 나오다가 전반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커피가 추출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가운데로 이어지는 형태가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일반 바스켓에서 이상적인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채널링이 나면 이제 맛 차이가 어떠냐면 채널링이 많이 심하게 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커피 성분이 좀 덜 나온 맛 또는 많이 나온 맛이 동시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나온 쪽은 커피 성분이 과하게 나오고 물이 적게 흐른 쪽은 커피 성분이 적게 나오겠죠. 그 두 개가 섞인 짬뽕으로 섞인 맛이 나거든요. 그럼 맛이 어떠냐? 일단 첫 번째는 엄청 가벼워요. 커피 자체가 가벼운데 튀는 신맛과 끝에 쓴맛과 떫은 맛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커피가 어느 정도 무거우면 쓴맛이 좀 나더라도 부드러운 느낌으로 감싸줄 수가 있는데 가볍다 보니까 그런 쓴맛과 텁텁함이 더 부각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다크한 커피를 사용해서 그거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비교를 해드려 볼 겁니다. 자, 그럼 우선은 채널링을 일부러 내볼게요. 자, 여러분 커피 17g을 담았고 안 좋은 동작들을 다 진행할 거거든요. 템핑을 진행할 때도 기울여서 템핑을 하고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이 태핑이라는 동작도 해주고 또 기울여서 이렇게 템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상하겠죠? 자, 이대로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래쪽에서 양상을 좀 확인을 해볼 건데 지금 보면은 양 갈래로 세 갈래로 나오고 그리고 좀 앞쪽으로 추출이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뭐 이제 약간은 모이지만 그래도 색감 같은 게 좀 고르게 흐르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추출 시간은 한 30초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정 시간대로 이게 잡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안 좋은 추출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맛으로 보도록 해볼게요. 물 180ml 정도 넣었고 여기다 부은 다음에 적당히 섞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크레마를 충분히 깨줬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맛이 너무 써요. 강배전 커피인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이따가 이제 맛을 설명드릴 건데 지금 너무 혀가 떫고 써가지고 마시지를 못하겠거든요. 너무 심한 안 좋은 쓴맛과 떫은 맛이 나고 무게는 두 번째 커피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상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커피 똑같이 17g 받았고 확실한 균형 추출을 위해서 침칠봉을 사용해서 섞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침칠봉을 사용해서 섞으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 불균일하게 혹시나 분포돼 있을 수 있는 입자를 섞어줌으로써 조금 더 고른 밀도 형성을 통해서 균형적인 추출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출을 해볼 건데 제가 추측하기로 아까보다 추출이 더 느리게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양상을 볼게요. 끈적하게 천천히 나오면서 조금씩 모여들죠. 그리고 아까보다 추출 흐름이 좀 느리지만 확실하게 색감 같은 것들이 좀 더 고르게 변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100% 채널링 없는 추출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발생하지만 아까 그 전보다는 훨씬 더 흐름 양상들이 좋습니다. 맛도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동일한 물량에다가 시간은 31초 나왔거든요. 크레마 좀 깨주고 먹어볼게요.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확실히 달라요. 다크 로스팅 커피라 쓴맛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다크한 커피니까 어느 정도 쓴맛은 있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과한 쓴맛과 떫은 맛은 나지 않고 조금 더 커피가 부드럽게 느껴지면서 뒤에 얘가 갖고 있는 적절한 그냥 쓴맛만 나거든요. 뭐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추출 레시피를 통해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불균형 추출이 났는데 여러분들이 추출 레시피를 조정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추출 레시피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흐름으로 나온 전제하에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채널링이 나게 되면은 무슨 판단을 하시냐면 커피가 지금 쓰구나, 입자를 굵게 해야겠다, 추출량을 줄여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거든요. 물론 그렇게 조정했을 때 조금 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냥 약간 덜 할 뿐이지 부정적인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출 레시피 세팅을 하실 때는 이 정상 추출을 전제하에 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채널링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으신 다음에 걔네를 막아주시는 게 가장 좋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입자의 불균일한 분포를 조금 더 고르게 만들어주시면 보다 균형
균형적인 커피를 추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육안으로 보고 싶은 경우에는 이런 바텀 미스를 하셔가지고 확인하시는 방법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널링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채널링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맛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고, 다음번에 채널링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원인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